이게 몸이 약해지는데 그 몸에 약해지는 거 그냥 지켜볼 것이냐, 호르몬제를 먹어서 내 뇌를 속여서 몸이 조금 천천히 늙게 만들 것이냐, 그런 치료는 꼭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증상을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나이 들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저는 잘 못 느끼지만 점점 심해지고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아, 이게 내가 느끼는 거와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좀 다르다.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의외로 나가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질건조증이 좀 있으셔서 관계하기도 불편하시고 평소에도 불편하시다고 하거든요. 이 갱년기 때 질건조증은 왜 생길까요, 선생님?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좀 저하가 되니까, 근데 그 에스트로겐이 어떤 전신적인 홍조나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은 질 점막의 점액을 분비하거나 이런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호르몬 농도가 낮아져 버리면 약간 점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직접적으로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호르몬 자체가 질 점막의 어떤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안쪽의 혈액순환에도 조금 약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르몬이 부족하게 돼버리면 점막 재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무래도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질 내의 건강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는 어떤 건조해서 많이 생기는 그런 질염도 많이 생기고 부부관계 시 통증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약간 좀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막 겉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처음부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많이들 얘기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선생님? 저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부부관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것 같아요. 관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윤활제 일단은 좀 듬뿍 묻혀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차를 일단 직접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 외음부 쪽에 순한 성분으로 된 보습제를 좀 쓰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호르몬 질정이라든지 아니면 적정 나이대에 해당하신다라고 하면 먹는 호르몬제, 결국에는 폐경기 여성 호르몬이죠. 그런 부분들 드시는 것도 에스트로겐 용량을 올리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라든지 점액 분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윤활제나 아니면 호르몬 질정 이런 부분들 좀 불편해서 못 쓰시겠다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기구를 말씀드려요. 그 에너지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 안쪽의 점막을 고주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에너지 이런 부분들로 적절히 자극을 하면 얼굴 쪽에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점막 형성이나 아니면 피부의 재생이 유도가 되는 것처럼 질 점막의 재생도 잘 유도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도 영양크림은 매일 바르시죠? 매일 바르진 않고요. 좀 게을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밑에 쪽에도 그런 케어를 하면 확실히 좋아지긴 시작해요. 거기에 그렇죠. 또 하나로 추가로 뭐가 있냐면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해서 좋은 성분만 질 점막에 주입하는 시술 같은 것도 있어요. 확실히 얼굴도 젊어지는 것처럼 아래쪽에도 굉장히 젊어지고 혈관도 좋아진다는 말들이 많죠. 그런 치료는 꼭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증상을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나이 들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저는 잘 못 느끼지만 점점 심해지고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아, 이게 내가 느끼는 거와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좀 다르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질건조증도 우울증, 잠 못 자는 거 이런 거만큼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사실 어떤 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갱년기 좀 몇 년 지나면 좀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질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간에 몇 년 있다가 좋아지는 증상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보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약간 장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고,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약간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너무 간과하시고 그냥 아프기 때문에 부부관계 안 하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저런 자기한테 맞는 치료법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을 다 융합해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나씩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그럴 땐 그냥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고 하거든요. 호흡법을 잘해도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산다, 이런 것처럼 호흡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478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교감신경을 안정화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초 동안 약간 복식호흡으로 숨을 들이쉬고 난 다음에 7초 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그리고 8초 동안에 걸쳐서 약간 여러 번에 나눠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숨을 내쉬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산소를 충분히 먹어요. 압력을 줘서 끝에까지, 몸의 아래까지 다 산소를 보내요. 그리고 그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 2배의 시간 동안 내뱉는 거죠. 산소를 좀 바꿔준다? 이런 느낌.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잘하시는 분들은 3번 정도. 그거 하는 거 초단이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스마트워치 하는 기록이 들여마시는 들숨은 1, 날숨은 2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 준다라는 그 기분만으로도 조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것도 근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는 거, 친구한테.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많이 풀리는 게 없긴 해요. 네. 자, 원장님 그러면 478 호흡법을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자,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세요. 자, 들이마십니다. 자, 복식 호흡으로 4초 동안 이제 숨을 들이마십니다. 네, 4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7초 동안 숨을 멈추게 됩니다. 네, 그러면 8초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뉘면서 숨을 내쉬게 됩니다. 초 끝났을까요? 네. 네, 확실히 근데 마음이 네. 좀 편해지긴 해요. 네. 네. 자,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니까 원래는 호르몬 치료를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유방암 걱정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5년 이하로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차이도 없고 태반 주사 같은 도움되는 것도 있고 호르몬 치료 얘기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호르몬 치료를 먹으면 좀 좋아질까요, 선생님? 당연히 도움되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몸에 이제 부족하게 되는 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홍조나 이런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좋은 게 나온 것처럼 예전의 여성 호르몬과는 지금의 여성 호르몬이 또 달라요. 많이 적응이 됐고 임상 결과를 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호르몬제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고 유방에도 좀 더 안정된 호르몬제도 많이 있어요. 비용 부담이 없다면 그런 호르몬제를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호르몬제를 조직 선택적이라고 하죠. 그런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고요. 약한 호르몬제 같은 것도 좀 있긴 하죠, 선생님. 용량이 약한 것도 있고 먹는 거 말고 피부에 바르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외국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형의 선택에 조금 제한이 있는 편인데 피부에 바르는 호르몬은 또 위험도가 훨씬 먹는 호르몬에 비해서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처방을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생리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뭐 생리를 하는 호르몬제도 있고 안 하는 호르몬제도 있죠. 어떻게 원하시느냐를 물어보고도 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폐경되신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는 호르몬제로 드리고요. 좀 오래 되셨다 하는 경우에는 안 하는 약으로 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생리를 안 하는 약으로 드시게 되면 또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그렇게 나이대별로 좀 조절해서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하죠. 이게 호르몬제 복용을 많이 주저하는 이유가 우리가 고혈압약, 당뇨약을 먹는 건 당장의 혈압과 당장의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호르몬제도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몸이 약해지는데 그 몸에 약해지는 거 그냥 지켜볼 것이냐, 호르몬제를 먹어서 내 뇌를 속여서 몸이 조금 천천히 늙게 만들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호르몬 치료 얘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전에 갱년기 호르몬 치료에 대한 유튜브를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클릭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요. 대부분 뭐 유방암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해서 많이들 치료를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요새는 많이 줄어든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호르몬 치료는 또 너무 늦게 하시면 약간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무 갱년기 증상을 참다가 늦게 오시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오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는 게 이제 편한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